안녕하세요. 스마트판의 김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리는 비의 표현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T를 보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찬 비가 없고 여기가 복회가 이렇게 된 건 이 부분에 그 스마트폰의 라이팅 혹은 그 전문적인 카메라에서 카메라 후레쉬를 쓴 그런 경우입니다. 자, 셔터 속도에 의해서 비 표현이 되고 안 되고가 나타나는데 너무 느리면 비 효과는 사라진다. 지금 이제 이런 사진을 봅시다. 지금 이게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 느낌이 없죠.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리면 비가 오는 느낌은 없어집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 복회처럼 탁탁탁 찍혔죠. 여기 아래 보시면 메타 정보가 2500분의 1초죠. 셔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렇게 복회 정도로만 나타납니다. 자, 60분의 1초가 됐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비의 느낌이 이렇게 잡히고 있죠.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프로모드에서 60분의 1초를 이렇게 했는데 이 느낌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사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건 왜 그럴까요? 즉, 여러분들이 촬영할 당시에 비가 내리는 세기가 제가 촬영할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0분의 1초 혹은 100분의 1초에 이런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진을 봅시다. 80분의 1초면 아까 그 사진보다 그렇게 빠른 셔터 속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가 무척 빠르게 오는 듯이 느끼죠. 이것은 굉장히 세찬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셔터 속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셔터 속도는 당일 오는 비의 세기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125분의 1초죠. 그런데 그 전 사진과 이 전 사진은 80분의 1초로 했고 이번에는 125분의 1초에 조금 세차게는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이 순간순간 비가 오는 세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 요 느낌, 이제 저녁 시간에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면 이 배경이 약간 어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는 돌출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후레쉬를 켜놓고 찍으셔야 이렇게 느낌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125분의 1초 고 이제 빗줄기 이렇게 담은데 후레쉬를 껐습니다. 끄면 이렇게 순한 느낌으로 요 비가 이렇게 그냥 아련하게 이렇게 담기죠. 그 전 사진을 보면 후레쉬를 켰죠. 비가 선명히 담기죠. 후레쉬를 껐죠. 비가 부드럽게 오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방법, 즉 후레쉬를 켜고 안 켜고도 적당한 효속만 그 비의 느낌을 정하는 게 아니라 후레쉬를 켜고 안 켜고에 따라서도 비가 오는 느낌은 매우 달라집니다. 500분의 1초입니다. 자, 이제 보면 125분의 1초 비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나죠. 근데 500분의 1초는 상당히 더 빠르죠. 이제 비가 점점 점으로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죠. 요번에는 망원을 이용해서 라이팅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500분의 1초인데도 이제 이렇게 약간 복회식으로 잡히죠. 이제 1000분의 1초입니다. 1000분의 1초인데 라이팅은 껐습니다. 라이팅은 껐으니까 점점 아련하게 잡히죠.
빛을 안 주면 이렇게 그 비가 아련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여기 뒤에 검은 배경에 그 살짝 보이는 점들이 보일런가 안 보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련합니다. 요것을 라이팅을 켜면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1000분의 1초로는 했습니다만 그 찍을 때 라이트를 끄면 이렇고 요 순간을 라이트를 켜서 찍으면 이렇게 비의 느낌이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000분의 1초로 더 빠르게 담아본 케이스입니다. 자, 그 2000분의 1초 이상으로 막 이렇게 담는 것이 세찬비일 때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막 굉장히 세차게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여름에 그 장마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마철 그 장마비, 장대비라고 하죠. 그렇게 올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리고 있는 비에다 라이팅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그 느낌은, 비가 오는 느낌은 미리 전에 정해놓은 셔터 속도는 없습니다만 세찬 비가 올수록 비의 표현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야경에 저녁 시간에 비가 올 때, 도심에서의 저녁 시간에 비가 올 때 그 좋은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대낮에 비가 오는 느낌보다 그 저녁 시간에 비가 오는 느낌의 사진들이 그 더 좋은 사진을 많이 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세찬 비가 올 때 이게 하늘을 향한 비죠. 자, 그 배경색에 의해서 비의 느낌은 많이 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 예제작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배경이 있고, 이 지금 그 만약에 카페 같은 데서 실내 안에서 찍는 거죠. 혹은 이제 이런 경우는 저 색감이 있는 데가 카페 아니고 찍는 사람은 카페 바깥에서 그 바깥 유리에 이렇게 맺혀 있는 유리를 통해서 찍은 것이죠. 이 배경색이 이렇게 봅시다. 파란 배경에 노란 배경에 요런 물의 느낌, 색깔별로 그 배경빛에 따라서 이 물의 표현은 또 그 변화가 다양합니다. 자, 그 배경색 설명을 왜 했냐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낌이 없죠. 이것은 이런 밝은 배경빛에 의해서 비가 여기에 다 이렇게 흡수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청색들이 있는 상태에서 비가 떨어지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그린색이나 그 밝은 빛, 여기 밝은 빛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같은 비가 오는 겁니다. 같은 비가 오는데 이 비의 느낌은 여기 안부가 있거나 청색이 있는 이 부분이 요런 부분보다 훨씬 더 그 비가 강하게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비가 오는 날 그 카페 같은 안에서 이제 그 바깥 그 차들이 움직이는 그런 풍경을 찍은 것이죠. 그 비의 사진은, 비가 온 느낌의 사진은 내가 찍는 그 비 뒤의 배경에 이렇게 야경의 컬러가 있으면 분위기가 참 좋게 표현됩니다. 그 이른바 전형적인 감성사진이죠. 망원, 비의 느낌은 그 제가 서두에 그 좋은 비의 느낌은 광각일 때보다는 망원일 때가 훨씬 더 그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비가 오는 특정한 부분을 스마트폰의 망원 혹은 전문적인 카메라에서의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그 특정 부분을 보면
이렇게 비의 느낌이 담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망원으로 하면 이제 한 방울 한 볼 떨어지는 요 물의 느낌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 스마트폰은 이 정도 하려면 최대 망원으로 하고 찍어서도 크롭도 좀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물방울 하나는 초접사죠. 초접사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나요? 제가 이렇게 물방울을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프로 모드가 아니면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 모드에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프로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프로 모드를 이용해서 비사진을 찍으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제 노트북이 있는데요. 요 노트북 이 부분을 요 코너 부분을 만약에 뭐 좀 더 쉽게 할까요? 이 자판기에 여기 지금 한영키 이 부분을 더 실감 있게 초접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요 사진 모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더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프로 모드에 들어가셔서 이 여기 기본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여기 F 요 분야를 클릭을 하셔서 요 맨 왼쪽에 클릭해 놓으시면 접사 모드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꽃 모양이 보이는 접사 모드가 됩니다. 그렇게 된 접사 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셔터 속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요. 모니터 이 정도 밝기 조절을 했습니다. 자, 아까 한영키를 초접사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면 이 한영키가 지금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 한영키에 스마트폰의 렌즈가 달라고 말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면 거의 스마트폰이 한 6cm 정도까지 접근을 하시면 이 한영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돼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물방울도 이렇게 초접사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초접사 근접 촬영은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프로 모드에 들어가셔서 초점 부위를 맨 아래로 즉 접사 모드 꽃 모양이 나오는 거기까지 놓고 최단 거리로 이렇게 물방울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들어가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리 사진이죠. 비가 오고 있죠.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으면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우산이나 이 지금 사람이 이렇게 검은 배경이 된 여기는 비의 느낌이 이렇게 나오죠. 즉 이렇게 배경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구도를 잡아야 비 오는 날의 표현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일회용 우산을 쓰죠. 일회용 우산에 빗줄기가 이렇게 닿아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프로 모드에 들어가서 초접사를 해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우산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비의 느낌이 보다 더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다 더 들어가서 이렇게도 담아 보실 수가 있겠죠. 우산의 윗부분만도 이렇게 담아 볼 수도 있겠죠. 우산 전체를 담는 것보다 이렇게 우산 부분 비 오는 느낌을 담아도 사진이 지극히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감상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지금 상단에 보면 실제 사람이 있죠. 그 비가 오는 날 물웅덩이가 생기고 그 물웅덩이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미난 모습을 이렇게 그 찍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의 느낌이 왜 좋으냐면 그 이제 차 안에서 그 뭐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한쪽에 잘 세워 있는 차에서 지금 이 아름다운 복해는 뭡니까? 차 안에서 찍는 것인데 그 저쪽에 차들이 도로가에 막 이렇게 그 해떨어져서 그 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 차 안에서 이런 느낌을 담아 보시면 찍을 때마다 이 복해는 달라지겠죠. 차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비가 오는 날은 그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비가 오는 날 도심 야경 그러면 그 느낌이 참 아름답게 색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게 표현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 영동 시내에 나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셔석을 굉장히 빨리 잡은 것이죠, 그죠? 이제 그 비가 오는 날 이제 그 뭐 화원이나 혹은 그 바깥에 어떤 야생화가 있으면 그것을 걸쳐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꽃이 또 전혀 색다르게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유리에 이렇게 송이가 끼죠. 이렇게 하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린 케이스죠. 뭐 이런 시도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느낌이 좋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유리에 그 비친 바깥 그 풍경을 이때 초점은 가능한 한 이 그 유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유리면에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초점 맞는 자체를 그 스마트폰에 그 더보기를 하셔서 프로 모드에 들어가셔서 초점을 수동으로 조정해서 맞추시면 그 자기가 마음대로 요 유리면에 그 초점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유리면에 물방울에 초점을 맞춘 경우죠. 그렇게 하고 그 창에 비친 저 바깥에는 이제 아련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럴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드에 갖다 주면 좋다고 그랬습니까? 더보기 모드에서 그 접사 모드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유리면에 차 안에서 혹은 그 어떤 카페 안에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이되 초점은 그 내다보는 그 유리에다 초점을 맞추시고 그 찍으셔야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그 여기 보이는 이 원형 이제 요즘에는 이걸 사진 구슬이라고 하죠. 그 이제 사진을 좀 예술적으로 찍는 분들을 위해서 그 업체에서 이렇게 요 구슬을 팔죠. 그래 그 구슬에 요 도심이 거꾸로 이렇게 보이죠. 이럴 때 초점은 구슬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야 저 뒤에 요 도심 불빛이 이렇게 복해처럼 보이는 거고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던져놓고 찍은 감성적 사진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도심 그 대부분 그런 거리들이 좀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진상 이렇게 반영의 효과도 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반영의 효과가 이렇게 나 있죠. 비가 오는 날 기와의 세차게 이 정도면 비가 상당히 강하게 때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담장의 그런 느낌도 전혀 새로워지죠. 지금 여기도 이 비가 똑같이 앞에는 세찬비가 오는 겁니다만 이 아래가 단순하게 그 밝기의 노출이 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비의 느낌이 여기는 잘 안 보이고 이 위는 저 뒤가 안부나 어떤 색상 부분이다 보니까 앞에 비의 표현이 이렇게 잘 된 경우입니다. 자, 비가 오고 있고 거기에 그 여자분이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그 비의 느낌은 이 검은색 위가 가장 잘 보이죠.
이쪽으로는 비의 느낌은 잘 안 보이고 바닥은 젖어 있는 느낌이 나죠. 비는 이제 그 비 촬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정웹, 뭐 스냅시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금 색감 보정을 더 해주면 그 비의 느낌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만 좀 바꾼 경우죠. 이렇게 뭐 파랗지는 않은데 그 보정 웹에 들어가면 색 필터가 굉장히 많죠. 스냅시드의 왜 초기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번 배운 기억이 납니다만 그 나추에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그 보정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빈티지하게, 그러니까 필터를 빈티지하게 가는 경우죠. 그 비가 팡팡 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유리를 통해서 비의 느낌을 담았습니다만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색감은 뭐 스냅시드인데 혹시나 뭐 포토샵이라는 이런 걸 하실 줄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터 혹은 우리 사진 갤러리에서 사진을 띄우고 스마트폰에서 필터만 사용하셔도 이런 다양한 느낌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도심 사진을 약간 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색감이 그 독특하죠. 이런 거는 다 보정 웹에서 필터를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비의 느낌이 이렇게 좋죠? 이렇게 도심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보정 앱에서 막 좀 보정을 많이 한 경우죠. 특히 포토샵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그림처럼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 보정 앱을 통해서 흑백으로 이렇게 바로 가셔도 되죠. 그 모노톤으로. 그 비의 느낌은 모노톤도 참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부 배경으로의 그 비의 느낌은 참 모노톤이 참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 이렇게 밝은 부분은 비의 표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건물의 어두운 배경의 그 비의 느낌이 더 잘 표현이 되죠. 그래서 비가 오는 느낌을 확실하게 담으려면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그 배경이 안부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이 앞에 내리는 빛은 거꾸로 빛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대비를 강하게 그 비의 표현을 강하게 하는 그런 예의 사진입니다. 그 유리 같은 거를 통해서는 그 유리면에 초점을 맞춘다. 요것도 잊지 말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세찬 비가 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세찬 비가 와야 이 정도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찬 비에 그 라이팅이 이렇게 모델에 다 있는 경우죠. 이 정도면 그 여름 소나기가 그러니까 우박처럼 떨어지고 있어야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가 오는 것도 그 보정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중 표현을 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일단 비 촬영을 끝내 놓으시고 이렇게 그 보정 앱, 뭐 여러분들이 그 한번 공부한 스냅시드가 가장 무난하지 싶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고, 요렇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대면 수업 시간에 그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한번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비를 보다 더 실감 있게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것인지 그 긴 시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강좌만 보고도 그 잘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 강좌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그 대면 수업할 때 질문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그 한번 비 촬영을 직접 나가셔서 찍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제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그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김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